진주 대첩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진주 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중앙로의 지하상가 재개발과 중앙시장 구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연계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후보들은 어떠한 연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우선 새누리당 김재경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대첩광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등 380억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는 예술품이라든지 조형품 등을 설치를 해서 관광 자원으로 삼고 또 이 상품화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광산업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를 창원에 두지 않고 우리 진주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지하상가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과 장대시장을 아케이트로 연결하면서 동선을 확보해서 대첩광장과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그 아마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도심 공동화는 이런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정초등학교 부지의 행복주택 건설, 상봉동 노후 아파트 재개발, 도시가스 보급, 또 주거밀집 지역의 이 공영주차장 확보 등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소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진주시는 행평운동 기념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대첩 광장에 행평운동 기념탑을 배치하여 빛나는 진주 역사를 외래 관광객들에게 더 자랑해야 하고 필요하면 다른 조형물이나 시설을 더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진주 성안의 국립박물관은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이고 7만 순위가 탑도 있는 만큼 진주대첩광장과 기념관의 성격, 기념관 내부를 무엇으로 어떤 역사로 채울 것인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장에 세워질 그 기념관에는 임진왜란 때 그 항일 정신과 일제강점기하의 행평운동, 위안부들을 기리는 진주 역사 문화관으로 재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용 방안의 하나로 서장대 아래 진주 보건소 부지로 매입한 진주시 땅에 한옥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주변 지역은 한옥지구로 지정해서 인사동 일대를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의 그 골통품 가게들과 연계하면서 진주시는 인사동 일대의 민박시설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건장한다면 관광객들이 그냥 둘러보고 스쳐가는 진주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 휴양의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강주열 후보 차례입니다. 진주교육청이 구배영초등학교 부지로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진주교육청이 꼭 그 자리로 그곳으로 이전 신축해야 했는지 구도심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사실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700평의 부지에 공공기관을 신축하면서 예산 문제로 지하주차장을 포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구도심에 지하 3층 300여 대의 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구도심의 활성화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진주를 찾아옵니다. 먹을거리, 책 한 권 사갈 서점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진주 대첩 광장은 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새로운 관광지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시장의 특정화 사업, 또 지하상가를 비롯한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거리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진주의 구도심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진심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도심의 활성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점검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7분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두 분의 상대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상대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안배해 주시고요. 인신공격이나 비방이 되지 않도록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소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주열 후보님께 먼저 진주 사천 산청 통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 후보님의 공약 중에 진주 사천 산청을 묶는 강력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산청 진주를 묶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산청 군민들의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사천은 현실적으로 사천 시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는 통합하고도 다시 분리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진주 사천 산청 통합하여 이득도 많겠지만 손실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굳이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천, 진주, 산청을 통합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서소연 의원 후보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을 통합하면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주와 사천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단도 시너지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가 갖고 있는 역사, 교육, 문화의 도시의 특성과 사천이 갖고 있는 생산적 기반시설, 또 산청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 이러한 도시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그런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굳이 행정통합을 하지 않아도 진주 사천 간의 어떤 그 상생 도모를 통해서 그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로 보지 않습니까? 두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을 두고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진주 국회의원과 사천 국회의원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더욱더 거세고 사천 시민들의 어떤 통합에 대한 그 마음을 돌리기에는 오히려 더 큰 난관이 있는 걸로 압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 후보님은 농업축산원의 진흥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진주시는 농업을 기반한 도시인 만큼 강 후보님이 공약하고 있는 농업 관련 진흥법이 제정되면 진주시의 농업인에게는 아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정하려고 하는 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농업이 또 농촌이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농촌은 살려야 하고 농부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좋은 그런 우리 생산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업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 전략적 산업으로 키우지 않으면 농촌은 피폐해지고 농민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경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사천시청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력 토론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은 전체 107개 업체 중 71%, 생산의 91.5%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업체 중 73.9%가 사천, 창원 등 경남에 몰려 있을 정도로 집적도가 높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주항공기업 150개 이전 및 창업을 공약하셨습니다.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우주항공기업의 숫자가 107개입니다. 과연 150개를 이전 또는 창업하겠다는 이러한 공약이 너무 가장이 심한 것은 아닙니까? 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개수에 꼭 굳이 의미를 둔다면 저희들은 150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우주항공산업의 인프라는 항공 위주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항공산단이 인가만 났지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항공산단이 완공이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는 위성 관련 이 조립 공장 그리고 이제 부품을 시험하고 인정하고 또 연구 개발하는 이런 인프라들 그리고 이제 무인기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까지 이 성사가 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시드머니로 상징적으로 1,000억 규모의 펀드를 지금 아마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된다면 저희들은 자연히 기업이 모여들고 한 150개 정도는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대 국회 표결 참여율이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 경남 의원들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김태호 의원 32%, 김 후보님은 46.1%였습니다. 전체 의원 298명 중에 276등으로 최하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시민들을 시민들은 3선 동안 제대로 하신 일이 없다고들 하는데 최하위권의 국회 표결 참여율이 입증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부분 성적이 나쁜 데 대해서는 송가들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 본회의 출석률은 국회 평균이 92%인데 저희 출석률은 94%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출석은 많이 했는데도 표결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출석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 표결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정을 굳이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중간쯤 합니다 하면은 특별히 문제되는 법안이 없다. 근데 지역이나 우리 이제 진주에 내려와야 될 일이 있으면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만나자는 사람이 많은데 표결하니까 못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출석률은 평균 이상이었다. 네. 그래서 이 표결 참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12년을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 진주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성과에 대한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돼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무소속의 강주열 후보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저에게 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국회의원이 되면 싸우지 좀 마라. 이게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김재경 의원 국회의원 여정활동 12년 하셨는데요. 홍준표 도지사하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같은 당의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힘을 합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해가면서 일을 해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의원과 그 도지사가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지역의 리더들이 다 한마음이 돼야 되고 특히 같은 당인데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저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진주 어려운 이 해산 문제를 두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지사가 조금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인 처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지역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잘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에 내려오면 또 3선 의원, 4선이 되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와서 우리 김재경 의원 이제 공천을 받았던 전현직 시의원, 도의원들도 우리 김재경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비판도 많이 하고요. 지역의 정치인 3선에서 4선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김재경 후보께서
그렇게 지역의 정치인들 또 지역의 기초의원과 도의원을 했던 분들하고 그렇게 또 불편한 관계가 왜 지속되고 있는지 진정 통합의 정치할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보는 시각의 차이겠는데요. 제가 우리 집권당의 4번째 공천을 받고 또 3번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은 물론 국회의원이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지만 시장이라든지 도의원, 시의원하고 사이가 나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선 의원이 사실상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국회의원이 됐고 4번째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썩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제 스스로의 판단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이 공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공천이라는 게 국회의원한테 무슨 화려한 권한 같지만 저희 개인적인 소신은 한 명의 배은망덕한 사람과 5명의 원수를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 가진 공천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선 의원이 된다면 우리 당의 기조에 맞춰서 상향식 공천을 시도해 볼 겁니다. 지금 현행 공천 제도가 있는데 다른 당에 보면 공천의 과정이 투명하고 또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김재경 의원께서 1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공천을 준 사람도 어떤 원칙과 기준에서 공천을 받았는지 우리와 시민들이 참 수용하기 힘들거든요. 또 그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공천에 탈락하게 되면 우리 그 후보하고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또 뒤에서 욕도 많이 하고요. 참 지방에서 보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문화를 우리 삼선 의원께서 만들어 놓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3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자원 외교에 투자되었습니다. 5년 뒤에 손실액이 1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명박 정부 37조의 자원 외교, 우리 진주시 1년 예산이 1조입니다. 13조라는 돈이 새어버렸습니다. 흔적이 없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네, 잠깐 짧게 하고요. 우리 서 후보님한테도 답변이 가야 되니까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자원 외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자원 외교는 리스크가 항상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에서 실패로 끝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에 대해서 타당과 비교해서 저는 저희 당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제를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서 더 투명한 공천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듣겠습니다. 네, 서소연 의원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죠? 탈락은 아니고요. 예. 그거 되지는 못했죠. 네.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끗한 성공 문화입니다. 저는 우리 서소연 후보가 비례대표 신청했고 최선을 다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로 발탁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만족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복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드리겠습니다. 예, 승복 문화를 거역하는 그런 정치인, 이제는 시민들이 나는 단지하고 평가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네. 사실 선거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석패율은 그 비례대표 신청과 지역구에 뛰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준비해 왔고 이번에 결정은 여야가 합의를 못했고 그리고 지금 결론은 우리 정당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여성 전략 공천을 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당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김재경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소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뭐 경제가 문제다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주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 순환 경제를 만들려면 젊은 청년들이 돈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돈들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진주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혁신도시가 와서 지역 인재 할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 어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그 기본은 자신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그 이득이 되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성장을 서로 더불어 성장을 함으로써 일자리도 생기고 복지도 좋아지고, 저는 그것이 곧 우리 진주가 나가야 될 어떤 경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추상적인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가항공산단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국가항공산단이 완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진주시가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진주가 준비해야 될 거는 그 항공기 사업을 민간 항공기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국내 항공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18%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만큼 진성장 동력 사업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 후보님께서 항공산업과 진주 지역과에 연관하여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진주 사천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100만이라는, 그리고 우주항공 이 사업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선거철을 맞아서 가장되게 내놓으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우선 그 진주가 해야 될 일은 진주 사천 간의 지역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정책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 정책으로 그 광역버스 환승제를 제가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서로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어떤 그 생활 속으로 하나로 묶여지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그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산업과 관계돼서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공약이 수정초등학교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는지. 네. 수정초등학교가 평거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오랜만에 큰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이 통합이 되었지만 옥봉동, 수정동, 복내동, 장제동, 진주시에서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물론 주거 환경도 가장 열악하고요. 도로 사정도 그렇습니다. 가스도, 도시가스도 거의 공급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열악한 지역에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에 의해서 주거지로 이제 전용을 해야 되겠죠.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적률, 또 도로 사정 이런 것들을 진주 행정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시와 또 그것을 심의하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그 의결기관을 거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또 가장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정동, 옥봉동, 장대동에 저는 행복임대 아파트를 꼭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대에 저는 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H공사 관계자하고 만나서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LH공사에서도 그 가능성과 또 LH공사가 본사가 진주의 핵심 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진주 시민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의 대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LH에서도 할 텐데 그런 데 대한 논의는 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 행복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갖고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예. 진주에 왔으니까 진주 시민들에게 보온하고 진주 시민과 상생하는 각도에서 아마 LH공사의 적극적인 그 어떤 선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행정적 절차만 마무리해가면 수정동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행복임대주택의 건설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LH가 이제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건데 LH 측 이야기는 LH가 개발한 부지가 학교 부지가 진주에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LH에서 사고 또 LH가 개발한 부지를 교육청에 팔고 거기 이제 차액은 상계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진척이 빨라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럼 행복주택은 좀 구체화되어 가니까 같이 나중에 언론을 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아픈 부분에 대해서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간의 이 정치 행보가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시장 출마도 하지 않았냐. 그리고 주로 이 갑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뭐 이번 출마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차치하고서라도 본인의 정치적 이념 좌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열린우리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기존으로 하죠. 저는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MBC 경남 진주방송에서 진행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진주을 지역구 후보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이 6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정치 현안에 대한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그리고 대북 정책, 또 나아가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각 후보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무소속의 강주열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했던 중소기업의 그 많은 노동자들과 또 기업의 대표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분단과 전쟁 그리고 통일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대단히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진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언론이나 또 토론장에 나와서 단 한 번도 통일이나 외교 안보에 관한 논쟁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대적 사명감이나 외교 안보에 대해서 전략적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국회의원들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대화는 절실합니다. 이것이 정치 외교의 기본입니다. 강원 전략이 필요하겠죠. 개성공단 폐쇄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판단이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의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김재경 후보 차례입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우리 의원들이 통일 문제 이런 거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MBC 방송에서 우리 원혜영 의원하고 저하고 사회자 3명이 이 북핵 통일 이런 주제로 한 1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원혜영 통일부 장관이 게스트로 참석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있어 왔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 법적으로는 국토를 참절한 그런 이제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 이면에 이제 또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상생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 이런 이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가기만도 그렇고, 온화하게 가기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일련의 사태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기조 위에서 상주 인원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가동 중단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제 핵 포기 등 한반도 신뢰 회복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소연 후보 차례입니다. 네.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원인 제공, 즉 핵 개발과 위성 발사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유엔은 7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남북 경제 교류라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우리 경제에 봄이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했을 때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략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용하는 듯하여 좀 실망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힘이 있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만큼 의연하게 대처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과도 만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라는 선물을 가지고 귀국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야만이 지내는 것, 바로 이런 평화가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을 후보자가 토론 전에 추첨을 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후보자들이 진주시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재경 후보께서 뽑은 질문지인데요. 김재경 후보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강 유등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진주시는 난강 유등축제의 자생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 전면 유료화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축제의 성과도 있었지만은 가림막 설치라든지 재출입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난강 유등축제가 국민축제를 넘어서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4년부터 15년까지 국가대표 축제로서 22억을 비롯해 총 42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가는 예산을 끊습니다. 끊고 독자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도에도 각 2억씩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도움을 줬습니다만 이게 이제 재원 조달 방안을 어쨌든 진주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고 일각에서 뭐 이게 이제 유료화가 국비 확보 실패 때문에 그랬다는데 실패가 아니고 국가의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유동축제가 가야 될 방향은 진주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 자체를 좀 다변화시키는 등으로 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페널티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것은 유로화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방법 중에 하나의 가림막 설치, 이건 좀 대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소연 후보가 뽑은 질문인데요.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관한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과 노선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되었습니다마는 낙후된 서부 경남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철도가 완공되면은 서부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남부 내륙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내륙 철도가 계획된 것은 50년 전의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부 내륙 철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계획되었다가 3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중앙부처를 60회 이상 방문하여 협의하였다고 하고 경남도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민간단체도 상경하여 삭발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경남과 경북 남북 내륙철도 노선 통과 예정지에 지자체장들도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이 사업이 경남, 경북 지역 주민 수건 사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눈물겨운 노력임에도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내륙철도 조기 완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진주는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동네로 첫째, 둘째로 손꼽는 곳입니다. 이런 진주에서 30년 만에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저는 남부 내륙철도 완공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당의 텃밭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수건 사업인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당선시켜주는 이곳에서 굳이 그 일을 앞당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야당 후보가 뽑히면 바로 이것은 착공된다고. 네, 다음으로 무소속의 강주열 후보께서 뽑은 질문입니다. 서부권 대개발 장기적 성공 과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서부청사 개청, 또 진주 사천 항공산단의 지정, 항노화 산업지원정책 등 경상남도가 서부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경상남도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권 대개발 정책을 장기적이고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앞 질문 중에서 원혜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김재경 후보께서 한번 원혜영 의원과 제가 토론을 하는데 홍영표 장관이 게스트로 왔다. 주제에 알겠습니다. 입각해서. 네. 우선 상평공단 60만 평의 구도심을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 여기에서 서부권 대개발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서부권 대개발, 이런 토목적인 표현은 개발 시대의 용어라서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부 지역에 제2청사를 가져왔고요. 또 정촌 산업단지와 핵심 도시가 주변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항공우주산업단지도 조성의 기회를 맞았고요. 그러면 이제 금산 신도시, 우리 초당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진주시가 앞으로 100년 도시계획을 이제 준비하면서 난개발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연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도시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시개발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차례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 문제라든지 이전기관과 협력기관의 입주 문제, 또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도시가 지역 활성화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답변 시간이 1분이라는 걸 유념하셔서 대답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소소연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과 그리고 진주 지역에 두 여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 교통체계, 편의시설 등이 점차 보완되는 만큼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점차 나아질 것이고 또 활성화는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보호관찰소 이전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사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까 보호관찰소 이전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 산학령 클러스터에 19개 업체가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분양이 잘 안 되자 클러스터 부지를 쪼개 팔기도 했습니다. 분양받은 일부 기업은 클러스터 전략사업과는 무관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진주 혁신도시는 산학령 클러스터라는 특색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 아쉽습니다.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혁신도시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의 강주열 후보 말씀해 주시죠.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의 성과물입니다. 지역사회와 많은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서서히 상생하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진주의 성장 동력 산업을 우리 혁신도시에서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2단계의 혁신도시 추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사 이전이 되었죠. 그러면 자회사나 협력업체도 혁신도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가능성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우리 혁신도시에 유치하고 또 그런 좋은 모델들을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진주의 혁신도시로 만들어 간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혁신도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김재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두 후보의 말씀에 대체로 공감을 하고요. 좀 더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혁신도시에 이제 이주 기관이 있지만 이 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해주고 또 독자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세라믹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 실용화 센터 같은 걸 덧붙여서 이미 이것도 이제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이제 안전성 평가 연구소, 독성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도 이제 주변에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TL에서 우주항공산업과 연관해서 한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융합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채워질 때 혁신도시가 우리가 기대하는 신성장 동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세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주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시죠? 원하시죠? 무소속 후보 강주열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저희 캐치플레이즈가 시민 속으로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여러분 곁을 떠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주의 미래와 비전을 담보해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변해야 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저 강주열이 꼭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주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의 김재경 후보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그 정치권에 실망하신 우리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하지 않을 거라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이 확보될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저희 새누리당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사선 의원이 되면 집권당 중진 의원으로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굵직한 우리 지역 사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소소연 후보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30년 한쪽만 몰아준 결과 진주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 진주를 위해 새로운 인물을 찾고 또 다른 선택으로 희망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집권 여당보다 경제를 더 잘 살릴 수 있고 서부 경남 진주에 더 필요한 후보, 준비된 진주의 딸 기호 2번 서소연입니다. 가까이 김해를 보십시오. 진주보다 더 낙후되었던 김해가 50만이 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김해 시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준비된 진주의 딸 서소연이 있습니다. 진주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